오늘은 저번 주에 우리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미지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는 거 진행했었고 제가 그때 응용 데이터 한번 만들어서 한 번 더 봅시다라고 했었는데 주말에 이거 만들다가 시간이 다 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음, 녹화되고 있는 거죠? CNN 응용이라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는 수준의 데이터는 아닌데 우리가 어쨌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했으면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네. 회사에서 몰래 데이터를 빼냈어요. 네. 회사 데이터 시스템인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했는데 어떤 데이터냐면 격자 데이터예요. 격자 데이터. 여러분들 그리드 데이터를 생각보다 이제 공간 분석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많이 쓰이게 되는 이유가 장단점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위치 기반 데이터들을 쓰는 데 있어서 정확한 포인트 데이터 쓰기도 하고 뭐 폴리곤 데이터 쓰기도 하는데 격자 데이터가 분석에 되게 유리하긴 해요. 유리한 이유가 이제 균질한 간격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균질하게 데이터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서 데이터 만드는 거는 그냥 패스하고요. 회사에 있는 그냥 격자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은 되게 단순하게 데이터 일부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100 바이 100이에요. 공간을 100m 바이 100m로 그 이미지 한 픽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픽셀을 100m 바이 100m로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그 100m 바이 100m의 공간 안에 주택 수가 몇 개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거주자 추정 소득 금액은 얼마일까? 평균 금액이. 그 다음에 직장 인구 수는 몇 명일까? 그 다음에 거주 인구 수는 몇 명일까?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거를 공개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학습용으로 쓰고 언젠간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시스템에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을 했습니다. 추출을 해서 요렇게 네 개 레이어. 우리 그때 RGB 이 투명도 레이어 있었잖아요. 얘랑 똑같은 데이터셋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숫자가 예전에는 0에서 255 사이의 숫자였으면은 그냥 인구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몇 천 단위가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제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변수군을 보시면 x 값은 35개의 데이터로 돼 있어요. 그래서 35개의 데이터가 11 바이 11이에요. 그러니까 1kg인 거죠. 가로 1.1kg, 그 다음에 세로 1.1kg의 정사각형 모양의 데이터셋이고 4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가 총 35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격자 데이터셋이 만들어져 있고 데이터를 보시면은 첫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거주 인구였죠. 거주 인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레이어에는 또 거주 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격자 데이터를 가져온 거냐면은 제가 이제 브랜드를 밝히진 않겠지만 2023년 12월 말에 특정 월에 특정 브랜드의 매출액을 가져왔어요. 매출액을 가져와서 서울에 이 매장이 지금 35개의 매장을 갖고 있거든요. 서울에만. 그 35개의 매장의 매출액과 이걸 Y로 썼고요. 그 다음에 1.1km의 딱 정사각형을 뽑아가지고 요게 격자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총 매출액이 요게 이제 1,000원 단위니까 3억. 월 매출이 3억인 거예요. 월 매출 3억에 이제 거주 인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중심점이니까 이제 매장 주변에 인구가 많은 거죠. 거주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직장 인구는 이렇게 밑에 분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득은 거주자 추정 소득은 이쪽이 좀 더 소득이 많아요. 소득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주택 수는 네, 여기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수가 많고 거주 인구가 많은 대신 소득 금액은 좀 적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뭐 16번째 레이어 같은 데 보면 네. 거주 인구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거주 인구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꽤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거주 인구가. 직장 인구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었죠. 예, 소득은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택 수는 네, 꽤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요런 공간적인 데이터를 지금 격자 데이터로 이미지 데이터처럼 만든 거예요. 네, 이해되죠? 데이터 자체는. 자,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우선은 컨볼루셔널 2D 분석을 그냥 그대로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수행하겠다는 건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쓰는 툴 자체가 어쨌든 그 베니싱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물론 지금 렐루나 뭐 리키렐로 같은 거 쓰면은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0에서 1 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숫자일수록 지금 퍼포먼스가 잘 나기 때문에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를 지금 가격에 대해서 미리 매겼고 그다음에 요 매긴 결과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1 사이에 이렇게 이제 민맥스로 스케일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0이라는 게 아니고요. 매출액이 있긴 한데 민맥스 스케일러에 의해서 0에서 1 사이 값으로 다 보정을 한 겁니다. 보정을 했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건데 요거 이제 우리 저번에 수업 시간에 배웠었으니까 그거랑 똑같이 그냥 상상해 보면 돼요. 우리는 11 바이 11에 4개 레이어를 입력을 할 건데 제일 처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어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뭐냐면은 지금 이미지와 다르게 이미지는 분명히 0에서 255의 숫자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균질했잖아요. 근데 얘는 인구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추정 소득 금액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택수가 들어가기도 하니까 서로 안 맞아. 서로 안 맞아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그냥 하나 넣은 거예요. 그럼 얘가 스스로 각 입력되는 데이터마다 배치 단위로 이제 표준 편차로 다 바꿔줍니다. 바꿔주는 작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우리가 이제 커널 사이즈 2로 해서 10개의 피처 레이어를 만들어낼 거예요. 10개의 필터를 지금 만들었으니까 10개로 만들고 렐루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 2D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반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반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20개로 피처 레이어를 늘렸다가 또 다시 반으로 줄여줘요. 그러면은 11개였다가 5개였다가 6개가 되려나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개가 되겠죠.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10개로 피처를 한 번 더 줄여줍니다. 줄여주고 나서 다시 반으로 줄였어요. 그런 다음에 플래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댄스 레이어를 통과를 시키고 드랍아웃을 걸고 마지막에 우리는 가격을 빼는 거니까 저번에 시그모이드 0일로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리니어로 뽑는 거예요. 마지막을 뭘로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최종 Y가 뭔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니까 이제 리니어하게 물론 뭐 이거 로그로 해도 되고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지만 리니어하게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서 진행하게 되고 모델을 그대로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매트릭을 저번에 우리가 에큐러시를 했어요. 에큐러시 같은 경우에 이제 0이냐 1이냐 해가지고 우리 그때 F 스코어 같은 거 만들 때 이분형 모델에 되게 잘 맞는 정확도 모델이지만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뭐 R스퀘어 써도 되긴 하는데 R스퀘어 쓰려면 이제 한 번 더 연산을 넣어줘야 돼서 그냥 MA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정확도 오류 값이 앱솔루트가 얼마나 절대값이 합산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나 요거를 이제 보는 매트릭을 썼습니다. 실제로 이제 로스는 MSE를 쓴 거예요. 스퀘어 에러를 쓴 거고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면 가중치가 이제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5개로 줄었다가 2개로 줄었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한 개에 10개의 피처로 만들어지고 플래튼을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피처 벡터라고 저번에 얘기했던 게 딱 10개만 남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요 서머리를 보고 대략적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구조가 그려져야 돼요. 네. 그려지면서 이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937개의 이제 가중치가 만들어진 거고 이걸 이제 500번을 돌려서 학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로스가 2.5에서 쭉쭉쭉 줄어듭니다. 네, 쭉쭉쭉 줄어들고 MAE도 그렇게 해서 이제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때 이미지를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10개였나요? 25개였나 이제 픽처 벡터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댄스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여기 네. 통과시켜서 이 이미지가 뭘까를 맞췄었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공간에 대한 정보를 격자로 받아서 컨볼루션을 통과시켜서 피처를 뽑은 다음에 이 피처를 바탕으로 여기 매출액이 이 브랜드가 얼마가 나올까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뭐 브랜드 매출액이어도 되고 아파트 시세여도 되고
대신에 공간의 정보를 최대한 담아줘야 돼요. 아, 여기 추가적으로 뭐 속성 데이터도 더 담아줘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오늘 목표는 이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이제 이미지가 아닌 다른데 어떻게 활용해 볼까라는 용도에서 네,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 돌았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로스가 0.017까지 떨어지고 MA도 0.09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파란색이 실제 데이터고 네, 파란색이 실제 데이터고 오로지 얘는 풀리 학습을 해가지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뭐 밸리데이션이 있는 건 아니니까 100% 이제 공간만 학습을 해서 1957개 가중치를 이용해가지고 내한테 공간에 대한 격자 데이터를 4개 레이어로 전달해주면 내가 이 회사의 점포 매출이 얼마가 나올지 예측했을 때 이 정도 정확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공간적 의미 자체가 공간에 대한 환경 의미가 이 매장의 매출액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해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모델을 그때 이제 피처 벡터를 잘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플래튼에서 한번 잘라보면 자른 걸 가지고 우리 그때 K-민지 클러스터링 했었잖아요. 똑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똑같이 클러스터링을 해서 총 3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러스터가 어떻게 생기는가 이렇게 보면 이제 거주인구 분포구,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구 분포, 그 다음에 추적소득 분포가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만 봐서 잘 모르죠. 우리가 저번에 이미지는 딱 보는 순간 알았는데 실은 이 데이터 자체는 조금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네, 한 번에 도드라지지 않아요. 요건 특징이 이제 직장 인구가 좀 많죠. 이번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클러스터는 직장 인구가 좀 많고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패턴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 아 2번 클러스터가 직장 인구 중심의 점포 매장들이고 그다음에 1번 클러스터나 어떻게 보면 3번 클러스터는 거주 인구 중심의 클러스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원했던 것 이미지를 줬을 때 이미지를 피처 벡터라는 이제 추상적인 어떤 숫자로 정리했을 때 얘가 분류돼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아 얘를 그래서 대리석으로 봤고 얘를 벽돌로 봤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했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간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이렇게 격자화돼 가지고 균질한 데이터로 제공을 하면 이런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통과만 시키더라도 피처를 굉장히 잘 뽑아내는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분석 데이터 중에 컨볼루션에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간 데이터하고는 되게 잘 맞아요. 궁합 자체가 되게 잘 맞고 저희가 공간을 뭐 이런 방식 말고도 학습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매출액이라는 골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얘가 피처를 만들어낼 때도 실은 저 매출액을 잘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항상 피처를 만들어내요. 이 경사관법이라는 자체가.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꼴이 다른 거야. 뭐 어떤 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뭐 삶의 만족도 같은 게 있어. 아니면 뭐 아파트 가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육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분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동네들을 약간 유형 분류하듯이 할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지금 이 CNN 응용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지만 분석할 수 있는 툴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레이어가 학습됐다고 해서 꼭 학습에 사용됐던 것만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레이어를 잘라내거나 가중치를 변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중간 과정에서 다른 분석이라든가 다른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쓰다 보면 저도 실은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저희 연구원들이 쓰니까 잘 못 쓰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변수가 영향을 주는 거지라는 게 이제 되게 퀘스천이 돼요. 어디가 영향을 주길래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든 거야라고 했는데 입력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샤플리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샤플리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뭐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샤플리를 XAI에서 제일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게 랜덤 포리스트에서 우리가 했던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하고 입력값만 주면 입력값을 변경했을 때 최종 아웃풋 Y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입력된 값이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해서 매출액이 늘었어. 가령 거주 인구가 내 매장 바로 옆에 있는 거주 인구가 늘었더니 매출액이 막 점핑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장에서 거주 인구가 여기만 늘면 무조건 매출액이 늘까?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공간에 대한 직장 인구라든가 나머지 데이터도 여기에 다 관여를 합니다. 이 의사결정에.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거주 인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샤플리라든가 지금 뭐 퍼미테이션 임포턴스 같은 이런 요소들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얘가 주는 모델에 대한 분석 결과가 과연 이 모델에 들어가는 모든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이 정도 균질함에 영향을 주는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리그레션에서 얘기하는 p-value라고 얘기하는 거나 이제 베타값 이런 거는 모든 데이터에 이분합니다. 예. 요새 이분이 되게 유행인데 이분하게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넣더라도 똑같은 비율만큼의 영향을 준다고 우리가 해석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다 정규 표현식으로 정규 분포로 판단해서 평균값을 영향도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가령 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지역을 놓더라도 거주 인구가 3의 영향을 주면은 리그레션은 다 3의 영향을 준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샤플리 같은 경우에는 3의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데이터에선 3을 주고요. 어떤 데이터에선 10을 주고요. 어떤 데이터에선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결정되고 샤플리를 분석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플리를 보통은 이제 모델 전체에 대해서 매기죠. 모델 전체에 대해서 매겨서 실은 피처 번호가 정확히 어느 위치의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모델 전체에 대해서 각 값별로 X에 들어가는 지금 36개니까 36개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영향이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는 플러스 영향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도표에다 쫙 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되게 넓게 분포가 돼 있다. 그렇다는 거는 실은 이제 값이 다르니까 들어간 입력값이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플러스에 위치한 거고 들어간 입력값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였더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가 오른쪽으로 하고 플러스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얘는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일하진 않아요. 동일하진 않은 게 이렇게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막 이렇게 서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영향을 주긴 하는데 실은 이게 입력된 값마다 다 다르다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되게 복잡한 분석이다 보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왼쪽에 표현한 게 오리지널 이미지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거는 그냥 이미지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제시한 건 이미지가 아닌데 이미지인 척 출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샤플리 밸류 히트맵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요 픽셀의 데이터가 되게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에 지금 데이터들이 여기 이제 지금 총 다섯 개 데이터를 출력을 한 건데 여기서는 요 부분이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게 없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영향을 많이 줬고 여기도 큰 영향을 준 게 없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요 위치의 데이터가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거주 인구일지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데이터를 볼까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 여기 지금 얘가 아니네요. 네, 여기에 지금 거주 인구 수가 많이 뭉쳐 있잖아요. 그다음에 직장 인구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그다음 주택 수도 그렇고 여기 아파트나 뭐 이제 고층 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데이터가 지금 되게 큰 영향을 준다. 얘가 바뀌면 여기에 소득에는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후적으로 하나하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샤플리 분석을 해보시면 어떤 의미가 딱 있는데 얘가 새라고 판단했어. 근데 어느 픽셀들 때문에 나는 새라고 판단했어라고 사후적으로 샤플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주 인구 때문인지 직장 인구 때문인지 이런 걸 보려면은 개별 레이어에 인풋된 데이터들이 샤플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뽑았는데 되게 균질하게 영향을 줘. 되게 균질하게 비슷한 수준의 영향을 줘. 그럼 얘는 선형관계에 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 자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좀 봐야 돼서 실은 이 뉴럴 네트워크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는 너무 해석을 잘해. 데이터를 거의 이미지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복잡한 데이터라도 다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이거를 저희 표현으로는 고객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일반인들에게 설명해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게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지금 챗GPT처럼 결과물 자체가 압도해 버리면 상관없는데 이런 이제 수치적인 것들은 이 매출액이 왜 3억이야? 3억이 나오는 근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